지금 이번 댓글은 사장님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인데요? 야, 모지리 사장아, 베트공 계집들을 전부 돈 주고 사온다. 그러다 돈 빼먹고 도주하는 인간들 부지기수다. 또 하는 거는 늙은 노인님, 한국인 삥땅 쳐먹는 베트공 인간들 그만 좀 소개 좀 그만하시오. 또 이 새끼가 나쁜 새끼입니다. 중개업자 이런 놈들이 없어야 됨. 돈 벌려고 자기들은 하지만 결혼한 남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거의 90%가 여자 집 나가. 왜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결혼정보업을 하십니까? 참, 그분은 뭘 보고 지내왔는지, 자, 첫 번째. 과거에 한 10년 거의 전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결혼해서 어떤 가출이라 이혼율은 사실 그때는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위장 결혼도 많았고 그때는 남자들한테 돈을 주고 위장 결혼하는 게 많았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이제 남자들 소득 증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고, 옛날에는 뭐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결혼시킨다 하는 말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고 사실 이제 시골 쪽으로 과거에는 시골 사람들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많이 먹고 또 그 당시는 신부를 선택하는 자체도 보면은요, 진짜 신부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자체도 없다시피 했어요. 과거에 한 10년 이전 이럴 때는 워낙 신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없다고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와서 좀 가출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요, 제대로 사는 분들은요,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맞선을 볼 때 신부한테 본인은 왜 한국 결혼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면은 신부들 대다수가 자기 주위에 아니면 자기 뭐 이모나 친구 이모나 주위의 동네 누구 사람들이 한국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물으면은 뭐 3년, 5년, 많게는 10년 정도 된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요, 잘 사는 분들은 말이 없고 조용히 잘 살아요. 한국 사람이, 자, 제가 실례로 한국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한 여성이 이혼을 하잖아요. 만약에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해갖고 이혼하고 며느리가 갔어. 그러면은요, 그 동네에서는 그 집 부끄럽다고 쉬쉬합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한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하고 이혼해갖고 이혼한 사람들도 친구한테도 말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친구인데 이혼했더라? 이런 게 많아요.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래. 근데 왜 베트남 여성이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면은 다 더 크게 떠벌려요. 인연이 나쁜 년이다, 인연이 죽일 년이다,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은 모든 사람이 아까 말했다시피 90% 막 일 터지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상 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코로나 5년, 아니 코로나 이전부터 하고 한 5년, 7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요, 다 80% 이상은 잘 삽니다. 그 나머지 20%가 문제 터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터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저희한테 결혼하시는 분들요,
주위에 다 자기 동료들 잘 살기 때문에 자기도 베트남 결혼을 택했다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라고 쉽게 쓰시는 분들 보면 자기 주변에 뭐 몇 명이 베트남 여자 몇 명 있는데 다 도망갔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댓글이라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다 도망가고 누구 말부터 90% 도망갔으면요. 자, 한 명 만약에 신부와 가출이 일어나도요. 결혼업체 사장들은 얼마나 속 시끄러운데요. 응? 근데 결혼업체 결혼시키는데 90%가 도망을 가고 그랬다. 자,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국제 베트남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까 말 맞다나 결혼정보 정식업체. 두 번째, 결혼업체라고 알고 하지만은 결혼 브로커 무허가. 세 번째, 지인 소개라고 알고 했는데 이 여성은 지인이 아니고 결혼한 지 10년 된 브로커, 아예 영업을 하는, 자기가 이 브로커처럼 일을 하는 사람. 네 번째, 진짜 친구 와이프가 소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가 많이 생기는 거 과연? 실질적으로요. 정식 업체는 그만큼 적게 생깁니다. 정식 업체 사장들은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골머리 터집니다. 브로커 무허가 업체. 그런 일 터져 나 몰라 해버리면 끝나요. 왜? 나중에 고소 고발을 해봤자요. 무허가로 결혼시킨 벌금 200만 원 내면 끝납니다. 근데 정식 업체들은요. 어떤 법적으로 가면요. 골치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식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가장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는요. 베트남 여성이 결혼시킨 브로커가 결혼시킨 거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업체예요. 그 빼고 한국 결혼 전체적으로 베트남 결혼하는 거 봐도 지금 문제 터지는 건 10% 20% 한쪽이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10% 20% 중에 정식 회사에서 결혼한 것보다 브로커가 결혼시키고 지인 소개가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베트남 여성에 소개하는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 딱 터져보세요. 소개하는 사람 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소개한 사람이 한국에서 누굴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결국 누굴 하느냐. 베트남 여기 있는 현지 마담을 소개해요. 자기가 결혼했던 마담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마담이 하고 나중에 자기는 소개비 백으로 받아요. 응?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서류 진행을 뭐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뭐 그 사람 이모가 마담이라 해요. 무슨 이모가 마담이에요? 아는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그 결국은 다 브로커처럼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예요. 응? 제가 가장 조심하라 하는 게 저거예요. 베트남 현지에서 누가 결혼시키느냐? 베트남 사람이 결혼시키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다음에 하는 거는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서로 잘못돼 갖고 요거도 묻기 싫어하잖아요. 응? 그래도 신랑들 편으로 많이 대주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개든 누구라든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소개한 이 사람이 여성을 나한테 소개해주는 이 사람이 베트남에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행을 해주는 것들만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이 진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면은 현지에 또 누구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기 뭐 이모니 뭐니 하고 다 거짓말이지.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업체라든가 그런 브로커들 때문에 더 많은데 업체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보죠. 그럼 실제로 노 대표님의 경우에서는 그런 문제가 된 경우가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시켜서 19년 동안요, 지금 토탈 어떤 문제가 일어나 보도 두세 건이에요.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 안 온 분, 예를 들어서 사실 몇 년 살다 보니까 뭐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응? 근데 어떤 공식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는 지금까지 세 건이에요. 19년 동안.